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이목이 가장 쏠릴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남은 하반기 삼성전자 전망과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하면 삼성전자인데 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계속 틀리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 100여 개 기업 이상이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이익 추정치는 약 한 15% 정도 하향이 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번에 이 3분기와 4분기 러닝 쇼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전망치보다 30% 가까이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여전히 실적에 있어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됐다 보니까 실적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좀 나타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업황 회복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행히도 반도체에 좀 감산을 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지금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과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황 개선이 빨리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최근 반도체 설계의 필수적인 설계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IP 분야가 반도체 업계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IP 시장을 두고 초미세 공정 경쟁에 나선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간의 파트너 선정전이 뜨거운 요즘인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유독 IP 파트너십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반도체 IP, 이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IP 쪽에 열을 올리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뭐 IP라고 좀 볼 수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지식재산권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블록화해 놓은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차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품종 다량 생산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IP에 대한 중요도는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 IP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소품종 다량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IP에 대한 중요도가 좀 상당히 크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들 IP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거의 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ARM이라든가 시놉시스라든가 아니면 케이던스 이 3사가 시장 점유율을 약 65%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이 IP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최근에 발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56개사의 IP 파트너사들과 뭐 4천여 개의 IP를 좀 제공할 것이다, 협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 보게 되면 이 HBM이라든가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의 이 IP가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들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한 게 최근에 기사를 보면 한 5년 정도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앞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IP에 대한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4천여 개예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더 많습니다. 5만 개가 좀 넘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 쪽에 있어서의 중요도는 점차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IP 시장에 있어의 시장 규모가 19년도 같은 경우는 39억 달러 정도에서 25년도에는 102억 달러 시장으로 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IP에 대한 이 확보,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IP 시장이 확대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HBM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다면요, 삼성전자를 향한 호재는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유, 제가 저절로 한숨이 나올 정도로요. 자, 정 대표님, 아유 이거 좀 이렇게 질문드리면 뭐합니다만 어쩌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시는 마치 보름달 2개를 띄워놓은 듯한 그 숫자 8만 전자 가능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좀 답답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만 답답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좀 답답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수급 부재가 좀 요인이 되고 있고 환율이라든가 미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게 결국은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밀리진 않았어요. 탄탄하게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보게 되면 코스피의 이 하락률보다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월분 기준으로 보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방어를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황 개선은 계속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6만 원, 7만 원을 잠시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지만 그 만약에 7만 원대 이하로 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7만 원대 회복은 무조건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고 시간만 좀 주어진다라면 8만 전자 이상은 좀 충분히 갈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올해로 한정된다라면 글쎄 한 7만 원대 후반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7만 8천 원 정도 때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8만 원 정도 때는 한 내년 정도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편안하게 좋을 계셔도 것 됩니다. 같습니다. 삼성전자. 예,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갖자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9월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도 삼성전자예요. 자, 여 대표님,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9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제 매수 규모, 이전에 이제 매수 강도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일단 이 9월 약 한 7,600억 가량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기관들이 좀 발빠른 대응을 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 6거래일 순 영속 매도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 약 4천억 정도는 순 누적 매수를 좀 쌓아두고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3,000원으로 올렸죠. 그리고 이후에 또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주가를 또 20만 원대 위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HBM 익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두 글로벌 IB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 이유로 이 HBM 수요 증가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의 목표가 상향이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의 목표가 상향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삼성전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까요? 네, 저도 이 삼성전자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이제 연준의 9월 FOMC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 매파적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긴축의 장기화 우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 이 공화당, 민주당 양당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추석 연휴에 또 예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PC 가격 지수도 추석 연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분할 매수 접근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와 삼성전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및 반도체 관련한 업황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탑픽 종목에 대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정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TSMC발 장비 납품 연기에 흔들렸던 반도체 업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D램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계의 겨울이 끝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 대표님. 네. 예. 뭐 조금 전에 언급을 주실 때 삼성전자 좀 일단은 마음은 내려놓고 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긴 하셨지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올해 내내 좀 보게 되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점차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요. 반도체 가격은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좀 추가적으로 감산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재고가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분들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좀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도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고 뭐 노트북이나 PC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업황은 좀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올라간 걸 보게 되면 뭐 인공지능의 기반형 뭐 HBM 관련주들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D램이나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순환매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소재와 장비 쪽, 부품 쪽 이런 쪽에 있어서는 좀 차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수주를 받으려면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품 쪽이라든가 소재 쪽에 있어서의 먼저 종목군들이 먼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소재 쪽과 부품 쪽이 먼저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좀 두고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 대표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중간에 소재와 장비 부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전략을 언급을 주셨는데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대형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자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자 과연 남은 하반기에 중소형 관련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을까요? 계속? 그래서 이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주가가 좀 차별화를 보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약화 혹은 좀 의구심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패키징 관련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을 소식을 또 전해 주었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 부품 쪽으로는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따라서 제가 좀 준비한 종목은요. 테크윙라는 종목과 SFA 반도체 두 종목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테크윙 종목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핸들러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모리 핸들러가 핵심 장비가 되겠고요. 작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상반기 좀 부진을 했지만은 이 4반기부터 메모리 핸들러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SFA 반도체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번, 몇 번 언급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관련된 후공정 전문 업체가 되겠고요. 이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의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복 기대감,
이 4분기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승재 대표의 테크인과 SFA 반도체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정재훈 대표님, 예, 뭐 이제 중소형 반도체 장비 관련 또는 소재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혹시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그냥 좀 단순하게 보면 사실 반도체 쪽 섹터는 공정도 다양하고 상당히 좀 많아요. 많은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일단 DDR4에서 DDR5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그런 초입기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DDR5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몇 종목 안 돼요. 한 6개, 7종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아비코전자라든가 뭐 TLB 이런 기업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탄력적으로 좀 본다라면 아비코전자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해서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